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최근 북한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거냐면 몇 가지를 느꼈습니다. 전번 7월 28일 날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지상파 방송을 보고서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하는 공연단들에 나타난 그 여 가수들의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북한 많이 발전했네. 정말 옛날에는 북한 가수들이 머리 이렇게 일자로 내리지 않았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정난, 김유경, 문서영이라는 그런 신인 가수들이에요. 늘었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하고는 수준이 차이 나지만 그래도 과거 북한의 가수들은 완전히 틀려요. 노래하는 스타일도 틀리고 가성을 쓰는 일도 별로 없고 지금 북한은 이제 가수들이 노래 틀 때 가성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가상 안 써. 가수들이 자기 진짜 목소리를 내죠. 근데 보니까 이번에 하는 거 모습도 보니까 가성을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좀 달라져 가고 있구나. 북한은 어때요? 북한은 북한에서 운영하는 그 악단이라든가 반연 악단 이런 것들이 있죠. 합창단. 민간이서 운영할까요? 결코 없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북한 당국에서 운영하는 건데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란봉 악단, 그다음에 청봉 악단, 삼지연 관현악단, 국가고음단, 합창단 이런 유들의 그게 있습니다. 조직들이 있어요. 아마 그 소속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 당국에서 왜 그렇게 키도 큰 아주 이제 늘씬한 그런 가수들이었어요. 그런 가수들을 선발해서 머리도 하고 노래도 약간 좀 템포도 굉장히 빠른 그런 류의 노래를 시키고 했냐 이런 것이 문제죠. 왜 그렇겠습니까? 내버려두면 한국 문화 금방 들어갑니다. 문화는 스며들면 금방 스며들죠. 또 스며들지 않으면 안 스며드는데 문화가 바뀐 것 같지 않지만 보면 바뀌었어요. 문화가 바뀌었나 보면 또 안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문화거든요. 그래서 북한도 바로 이런 건데 우리의 문화가 북측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주는 어떤 여과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번에 보여줬던 젊은 가수들의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의 요새 보여주는 그런 실상들이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어떤 것을 발표할 때 누가 했습니까? 무슨 김여정이라든가 또는 다른 집단에서 이렇게 이제 수장들이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 누가 해요? 김정은이 직접 해요.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말하는 것, 말 발표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발표했던 모든 것들이 김정은이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좀 부족한 거예요. 몇 퍼센트씩 부족한 거죠. 직접 나온 거죠. 그럼 바로 뭐다? 자꾸 이제 골이 깊어지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김정은이는 스위스 유학도 다녀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최고 엘리트 계층이죠, 엘리트. 또 이번에 최근에 김여정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김여정이 죽었다는 얘기도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들인데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요. 김정은이가 직접 발표하는 거 말고 또 뭐 있냐면 없었어요. 옛날에는. 언제? 작년 2021년 7월 28일 날 노병절이라고 있어요. 노병절. 그러니까 6.25 때 참전했던 용사들 이렇게 위문도 해주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때 작년에는 나와서 김정은이가 청년들하고 사진 찍는데 경호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경호원들. 불과 3달 전만 해도 인민혁명군 창설 기념일 행사 때도 한 명 정도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경호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3명 내지 5명 정도 따라붙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 불과 3달 이내에 이렇게 쭉 바뀌어지는 거예요. 북한의 모습들이. 북한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럴까? 그 현상만 보면 안 돼요. 왜 그럴까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을 주목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은 그걸 분석해내야 돼요. 있는 실상만 얘기해주면 뉴스도 아니잖아요.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 전에 없었던 김정은 옆에 경호원들이 쫙 밀착했을까요? 김정은이 마음이 뭐예요? 불안한 거죠. 왜 불안할까요?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 이제 학자들이라, 그러니까 북한 학자들도 분석을 했는데, 얼마 전에 그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이 선거 도중에 젊은이의 총에 맞아 숨졌죠.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저렇게 죽을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전부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독재자들은 자기 이외에 안 믿어요. 계속 북한에서 숙청시키고 다시 데려오고 숙청시키고 데려오고 사람들 계속 돌리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철영에도 몇 번씩 내려갔다 오죠.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이외에는 아무도 안 믿는 것이 바로 뭐죠? 독재주의자예요. 특히 이제 독재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공산주의지만은 보십시오. 아베 신조 자유민주주의에서도 죽었죠. 그건 바로 이제 종교상의 문제로 이제 죽은 거지만 북한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가 무서운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대개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그 어려움, 그다음에 내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갈등이 이렇게 해서 이제 경우 문제가 많이 밀착 경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내야 돼요. 경우의 수를 쫙 따져봐서 정말 이것이 맞다라는 것을 분석해내야 돼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판단했어요? 북한에서 판단은 전염병, 코로나19, 코비드19죠. 코로나와 그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같은 것이 함께 겹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 북한도 그건 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보면 민심이 아주 막 이반돼 있고 막 비도 안 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리더가 나와서 기후제도 지내고 하늘의 제사도 지내고 막 그러죠. 모든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리더의 책임이에요. 북한은 누구 책임이에요? 김정은의 책임이에요. 이런 말도 북한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민중 봉기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뭐다? 신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북한도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북한도 알고 있어요. 북한에서 스스로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그래도 가장 근접한 것이 아닌가. 거기서 증명을 시켜준 것이 바로 아베 신조 그 수상의 죽음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러시아와의 전쟁이 있는데 푸틴의 지지율은 높습니까? 안 높습니까? 그 자체도 몰라요. 지지하는 사람들은 불과 측근들이겠죠. 푸틴의 경호원들 많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많죠. 상상을 없을 만큼 많습니다.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그 다음에 시진핑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독재자들은 아무도 못 믿어요. 정말 못 믿어요. 아무도 못 믿어요. 이게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정권 초기에 잘 모를 때 자기 국무부가 도와줬잖아요. 국무부가 보니까 국무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누를 죽여야 돼요. 국무부 죽여야 돼요. 그 독재자들의 그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정말 전형적인 독재자들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죽입니까? 죽여요.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측근에 있는 그 자기 아버지 친구들 누구예요? 최용의 이런 북한의 그 훈장 팍 나온 그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상호 견제 많이 시키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디 보냅니까? 숙청시켰다 다시 들어오고 계속 그러죠. 반성문 쓰고. 이런 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이제는 이제 정치적인 경륜도 이제 1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다. 그 다음에 민심이 나로부터 이반되어 있다. 멀어진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를 누가 느끼는 거예요? 김정은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붙여놔야 돼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굴 붙여놔야 돼요? 경호원들을 많이 선반해서 자기를 보호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김정은이가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럴 겁니다. 100%입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대개 보면 독재자들은 누구한테 죽습니까? 민중한테 마저 죽습니까? 차우세스크처럼? 그건 아주 대표적인
그거는 뭐 공산주의 몰락의 대표적인 얘기지만 실제 독재자들이 죽을 때는 누구한테 죽어요? 김일성이 누구한테 죽었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 자유마당인가 거기다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못 도와주죠. 아들이 안 도와주죠. 김정일. 그렇듯이 독재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김정은이. 인제 알았어요. 김정일이가. 그래서 그렇게 많은 경호를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최근에 이제 자기가 발표하고 웬만한 자기가 발표하고 그 다음에 경호원 많이 붙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의 권위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저격하거나 나를 이렇게 하려고 해도 나는 이렇게 경호원들이 많다. 경호원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김정은이 뭘 느껴요? 북한 사회에 반 김정은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우린 이걸 뽑아내야 됩니다. 경호원이 있다. 나를 저격할 수 있는 세력들이 있다. 그 반 김정은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죠? 김정은이가 느끼는 것이 바로 신변의 위험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직감. 이래서 경호원들이 늘어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대외적인 요소가 있겠죠. 제가 오늘은 신변하고 결부시키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결부가 돼요. 대외적으로는 바로 뭐예요? 일본은 경호 실수로다가 아베 수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경호가 탄탄하다.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과 일본은 이렇게 차별화가 돼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일본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북한은 독재주의고 이런 차이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느끼는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북한 주민들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불신의식 이런 것들이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 코로나 못 잡잖아요. 경제 해결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대통령 지금 경제 해결 못하고 그러니까 물론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들이겠지만 못하니까 누가 지지율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떨어져. 경제 못 잡지. 나라 못 잡지. 그 다음에 홍수 오면 장마 지니까 홍수가 막 지니까 사람들 막 시체 한국으로 막 떠내려오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그런 걸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것이 바로 최근에 김정은이가 보여주는 일련의 행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북한이 달라지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달라지고 있다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김정은이의 옆에 붙어 있던 밀착 경우의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이야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